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I'm Holly Kim, and I'm running for Illinois Controller. People ask me, what is a controller? I tell them the controller checks every dollar the state spends, make sure the checks go out on time, and protects taxpayer money. And I should know, because I've done the job, and I have the receipts to prove it. As treasurer of Lake County, we launched e-billing, slashed waste, and helped working families steer clear of payday lenders by expanding access to safe and affordable banking. I learned the value of fiscal discipline early, watching my dad run a copier repair shop in the heart of Chicago's Koreatown, where every dollar counted. Our current controller, Susanna Mendoza, turned this office around, clearing the bill backlog, earning 9 credit upgrades without sacrificing worker protections. Now, I'm ready to build on that progress. I'll modernize outdated systems, protect Illinois taxpayer-funded projects, and keep this office working effectively. People across Illinois trust me to do the work because I show up and I deliver. And I'd be proud to make history as the first Asian American statewide elected constitutional officer in Illinois. I'm Holly Kim, and I'd be honored to have your vote for Illinois Controller. Let's elect a leader who works for all of u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고로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전 세계를 통해 11일 정오에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 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즉각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한 협상 끝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은 불법 체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추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은 억울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원하고 있어 일괄 귀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당초 이들은 오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이들은 내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전세기에 오르게 됩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해외 여론 모두 미국 투자에 대한 신중한 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에 실려 구금된 한국인들의 모습이 전해지면서 이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파견한 건 역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해외 기업들과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향후 대미 투자 시 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 성향의 도시인 시카고와 보스턴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서류 미비자 체포작전인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에 착수했습니다. 이 작전은 한 달에서 45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안보부는 특히 악당 중의 악당 등 외국 태생 범죄자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 요원 수백 명과 차량이 시카고 인근 미 해군 기지에 투입되어 작전을 전개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격렬 시위가 발생할 경우 군 병력 투입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한 조치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들은 무차별적인 작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실상 무제한적인 이민 단속 작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하고 시카고와 보스턴 등 성역 도시에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 태생의 이민자들에게도 불심 검문에 대비하여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등을 항상 소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청년 운동가이자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로 유명한 찰리 커크가 10일 오늘 유타주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수 성향의 활동가인 찰리 커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가 커크의 아내 에리카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찰리 커크는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연설 중이던 커크는 가까운 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총상은 목 부위에 집중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용의자 체포 경보를 발령했으나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다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교회 에디슨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 플레이버 프렌즈의 주인 스티븐 와이스버그가 가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고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화장실에 설치된 위장된 콘센트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와이스버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결과 삭제된 폴더에서 최소 6명의 피해자가 담긴 11개의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 직원 2명을 포함한 여성 직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볼일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와이스버그는 미성년자 여직원들에게 가게 티셔츠를 모델로 입어보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피해 여직원은 변호사를 통해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와이스버그의 자택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미시간 애베뉴의 롤렉스 매장 강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럭셔리 쇼핑가에서 백주 대낮에 롤렉스 매장이 강도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 망치를 든 강도들이 매장 창문을 부수고 진열대에 있던 시계들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닛산 SUV를 타고 매장 앞에 도착했으며 이 중 4명이 내려 망치로 창문을 깨고 진열된 시계 5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훔친 시계의 가치는 총 17만 50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매장 내 직원과 고객들은 보안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의 남성을 체포했고 도난당했던 시계 5점 중 4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도,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으로부터 구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총 35만 대의 크롬북을 보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25-2026 학년도에 걸쳐 저소득층 및 임시거주지 학생들을 우선으로 시내 1,700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새 크롬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공되는 모든 크롬북에는 T모빌의 LTE 또는 5G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어 가정에 별도의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가구의 약 30%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기기가 배포될 예정이며 5년 이상 된 구형 기기를 사용 중이거나 기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에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라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영희 언니가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